네,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원장님.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꼭 체크해야 될 건강 지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 박동수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가장 안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측정한 심장 박동수가 내 몸의 피로도와 컨디션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. 꾸준히 재었을 때 평상시보다 분당 5회에서 10회 정도 빠르다. 그러면 뭐 과로나 스트레스, 수면 부족 같은 질병의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나서 손목이나 혹은 여기 경동맥을 만져보면은 느껴지거든요. 그거를 이제 시계를 보시면서 1분 정도 재어보시고 꾸준히 측정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. 두 번째는 혈압입니다. 아침에 보통 이제 우리가 혈압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전에 좀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, 이렇게 되면 이제 심혈관,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높아집니다. 그래서 매일 꾸준한 시간에,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좀 측정해 주는 게 좋고요. 기상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고 나서,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으면 또 혈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소변을 보고 나서 아침 식사나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서 쉬시고 나서 혈압을 측정하면 좋습니다. 그러면은 평상시에 나왔던 혈압의 추이를 좀 알 수 있게 될 거고요. 당연히 혈압이 높으면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혹은 의사의 상담을 받아서 약물을 시작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.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. 자는 동안에 우리는 잠을 자기 때문에 화장실을 잘 가지는 않습니다. 물론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자분들은 또 방광이 예민해서 자주 가기도 하시지만,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 색깔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데,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노란색이 조금 진하다, 탈수가 좀 진행이 되었다, 물을 좀 마시는 게 좋고요.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거품이 많거나 뭐 붉은색이나 이런 갈색이 보일 때는 신장이나 여러 개 이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갈 때 소변 색깔을 꾸준히 보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측정을 해주면 좋습니다. 공복 상태에 체중을 측정하면 이제 내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. 이것은 평상시에 먹는 식단이라든지 활동량,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. 만약에 그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좋겠죠. 근데 체중이 좀 빠졌다라든지 혹은 조금 늘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양 상태라든지 생활의 습관, 뭐 운동량일 수도 있고,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빠지면서 급격히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중을 측정하면 좋습니다. 이러한 네 가지 활동을 꾸준히 기록을 해 놓는다면은 이제 건강 관리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. 의사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제 의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한 게, 환자 입장에서 당뇨 같은 거는 이제 당뇨 측정기가 있고, 혈압 같은 건 혈압 측정기를 구비할 수 있잖아요. 네. 심박수는 혹시 개인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나요? 요즘은 이제 기구들이 잘 나와서 그 워치 같은 경우에 심박이나 뭐 산소 포화도까지도 측정을 해주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것들을 차셔도 됩니다.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잘 때는 이게 좀 땀이 차서 그런지 불편해서 차고 잘 수는 없었고요. 아침에 일어나셔서 요거 워치를 차고 한 1분 정도 계시면은 잘 나타나겠죠. 그리고 이제 소변 색깔 말씀해 주셨는데,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당뇨나 뇌질환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데, 혹시 당뇨나 뇌질환 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소변색이 뭐 노랗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따로 있으실까요? 당뇨나 뇌질환은 이제 소변 색깔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, 왜냐하면 소변 색깔은 그 탈수의 정도에 따라서 색깔의 편차가 크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으로 뭐 당뇨나 뇌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는 없고요. 다만 탈수가 많이 진행이 되면 당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. 혈액에도 있는 그 피 성분의 물이 모자라니까 당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, 그러면 피가 좀 상대적으로 진해진다고 할까요? 그러면 이제 뇌경색 같은 것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런 색깔만으로는 당뇨나 뇌경색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. 그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이 보통 아침에 붓기가 안 오도록 저녁에 덜 먹고 자고 라면 같은 거 안 먹고 자는데,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게 했는데도 아침에 붓기가 많이 부었다면 이거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여러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되겠죠. 뭐 소금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, 짠 음식 같은 것들, 또는 이제 질병으로 간다면 이제 콩팥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그것만으로는 이제 좀 내 몸이 조금 나빠졌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고, 정확한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